하나만 더 말할게요. 아주 그만해야지. 생각해보니까 120 몇 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올라온 게 많아. 맞아요. 1372화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200화 되잖아. 네, 2부 이제 서울패스 라디오 뭐 이 얘기 일부 했었던 200 거예요. 몇 화 2부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이상한 걸 하자고 했어요. 2022년 중기라고 해야 되나? 중반쯤 왔을 때 이제 아이돌의 경향과 패션이라는 또 이상한 주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상한 주제는 아니죠. 시의적절을 하죠. 시의적절하고 있네. 네, 근데 아이돌 음악은 잘 들으시나요? 아우, 저는 사실 은근히 들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아이돌 4세대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신인들의 춤추 전국 시대거든요. 올해 신인상을 도대체 누구 줘야 될지가 진짜 빡센 게 이제 뉴진스 아닌가요, 무조건? 그러니까요. 그 뉴진스 나오기 전에도 빡세다고 그랬는데 뉴진스가 나와서 이제 개난장판이 된 거예요. 원래 지금까지는 넥스트 레벨 그 노래가 좀 인기 아니었나? 걔가 작년이고 작년이에요, 그것도? 걔네는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 이제 그 아이즈원이라고 그 오디션 출신 알죠. 애들이 이제 찢어져가지고 각각 들어갔던 르세라핌이라고 사쿠라의 르세라핌이라는 팀이랑 르세라핌도 하이브 아니에요? 하이브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아세라핀 얘기했죠? 약 이름이에요? 아,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브랜드 이름. 아세라핌이에요. 트렌드를 벌써 너무 일찍 갔구나. 너무 앞서가지고 좀. 오케이. 네. 그리고 그 스타쉽 그 내에서 이제 장원영이라는 알죠. 불세출의 이제 아이돌 영웅이 있는데 그녀와 이제 다른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 아이브라는 팀. 아이브? 아이브라는 팀, 그 두 팀이 약간 투탑이고 이제 뭐 그 외에도 막 JYP에서 나온 엠믹스, 뭐 그 윤종신이 새로 아이돌 처음 런칭한 뭐 쯔끼라는 멤버가 있는 막 뭐 표정 많이 바꾸는 그 이게 온갖 팀이 많아요. 쯔끼? 일본인인데 막 그렇게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미니진에 뉴진스까지 끼얹어져가지고 진짜 지금 신인상을 나눠서 주느니 뭐 어떻게 하느니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뉴진스가 받아야 받겠죠. 네. 근데 뉴진스는 사실은 패러다임을 아예 바꾼 거라 너무 뉴진스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우선 음악적으로 어떻게 바꿨냐면 요번에 이제 미니 앨범 4곡이 나왔거든요. 근데 4곡이 이제 다 언더그라운드 프로듀서,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케이팝도 했지만 언더그라운드 프로듀서,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프로듀서들한테 아이돌 곡을 맡긴 거예요. 그 우선 XXX라는 팀의 듀오거든요. 래퍼랑 프로듀서. 그 중에 김심야 있는. 맞아요. 김심야와 프랭크라는 두 명이 하는 팀에 프랭크가 이제 거기서 쿠키라는 곡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곡들은 250이라고 자기 개인으로는 뽕이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이박사의 2022년 버전 음악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3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음원 차트 1, 2, 3위를 막 휩쓸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음악 소스, 사운드적으로 아주 세련된 사운드들을 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뽕에서도 뽕의 문법을 따르면서 소스는 되게 요즘 거를 썼어요. 그게 이제 그의 작업의 핵심인데 이제 아이돌 음악이 사실은 결국에는 팝, 월드와이드 팝 스탠다드에서는 조금 촌스러운 음악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약간 블랙핑크가 좀 깼고, 그리고 BTS는 사실은 촌스러운데 왜 떴어 했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부르고 외국 작곡가들 곡을 받으면서 세련되게 간 건데 얘는 처음부터 마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 엄청 잘하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한테 곡을 받고 거기다가 뉴진스 친구들 다 너무 이쁘고 막 이렇게 기획을 기가 막히게 해서 이제 한 거죠. 나는 내가 봤을 땐 춤추는 게 완전 다르던데. 완전 달라요. 그게 음악, 나는 제일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 음악, 춤, 패션, 그리고 이거를 런칭하는 마케팅 방식 이런 것까지 너무 개쩌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아마 더현대 여의도에서 팝업 하고 있을 거예요. 팝업 줄 서가지고 아침이면 팝업 줄이 다 끝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보통은 예를 들어 미니 앨범을 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물량 투입을 좀 하는 경우에는 곡마다 뮤비를 하나씩 만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돌 같은 경우는 보통 안무 뮤비를 따로 만드는 게 거의 스탠다드고, 근데 한 곡에 뭐 여러 개의 뮤비를 만든다 뭐 이런 것 멤버별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확실히 자본이 껴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종류의 크리에이티브를
이 뉴진스가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보는 패션 브랜드들 중에 마케팅 잘하면 막 여기서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들을 아이돌들한테 적용하고 그게 되게 자본이랑 맞물려가지고 엄청 파워풀해지니까 이게 엄청. 그리고 저는 그 음악 처음 듣고 와 너무 좋은데 그 소위 말하는 그 야마 그 훅에서 오는 확실함이 있잖아요. 그 아이돌 음악들 케이팝에는 그게 좀 빠져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될까 했는데 줄 세우는 거 보고 아 이게 내가 너무 늙은이 같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할 정도로 그랬고. 그리고 재밌는 건 어텐션의 뮤직비디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소피 윤지연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자기가 잘 아는 윤지연? 우리 게스트 나왔던 그쵸? 윤지연. 그 친구 근데 잘하더라. 잘하는데 그 친구의 뭘 감성은 해본 적은 없었죠 그 전까지. 그 친구의 감성은 슈퍼 언더그라운드거든요. 그렇죠. 막 런던 스타일의 아주 아방가르드한 비주얼들을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 그 친구한테 그걸 맡긴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근데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추천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했죠. 그때 그 친구 인스타그램을 보여주는데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아예 사람들. 아방하죠. 네,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대중과의 접점을 잘 맞춰가지고 적당히 한 걸 보고선 진짜 그 민희진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지만 대단하고 참 대단하다. 저는 그게 이제 그 사실 보통 그 아이돌 그룹이 런칭이라고 할까? 아무튼 데뷔를 하면 그렇죠. 데뷔라고 해요. 데뷔가 좀 맞겠네요. 네. 데뷔를 하면 사실 뭐 당연히 엔터테인먼트와 케이팝의 뉴스이니까 제일 포커스는 멤버들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랑 멤버죠. 네, 근데 뉴진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특이한 점은 워낙 그 민희진 디렉터 이제 자기가 하이브 안에서 레이블을 새로 만들어서 대표님이 됐죠. 네. 근데 민희진 대표님의 어떤 그 기사가 거의 뉴진스의 자체 기사 따라올 만큼 정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큐즈 온더 블록 나오고. 민희진이 뭘 했다라는 게 중요할 정도로 그분은 사실 이 씬에서의 엄청나게 파워풀한 스타죠. 네. 사실 SM의 음악을 처음에 만들고 이제 그것들을 K-팝의 시스템을 정립한 게 이수만과 유영진의 어떤 힘이었다면 그 이후 세대들, 그러니까 1, 2세대 아이돌 이후 세대들의 색깔을 만들어서 SM이 글로벌리하게 어떤 팬덤을 가지고 굉장히 열광적인 지지층을 보유하게 했던 거는 그분이 다 끌고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FX 예전에 일어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도 민희진이 담당이었어요. 네, 그 뭐 비하인드 살짝 얘기해 보면 네. 저는 그 이제 XXX나 이제 그 소피윤 디렉터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작업하는 게 딱히 놀랍진 않아요. 왜냐면 그 엔터테인먼트 씬을 이제 제가 일했던 것도 꽤 10년이 넘었어요. 네, 저는 잠깐이라고 나왔지만 어쨌거나 일하면서 관찰하거나 그냥 소비자로서 보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일한 게 10몇 년 전이었다면 적어도 그 전 세대에 계시던 분들은 그 패션 쪽이라기보다는 방송 쪽에 계신 분들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음악 부분을 제외하고 패션만 놓고 봐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뮤지션들의 패션을 놓고 보면 그분들은 패션이라기보다는 방송 쪽에 있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유니폼들을 만들고 이제 말하자면 아이돌의 첫 번째 사람들이 한류라는 말을 막 붙이기 시작할 때 K-팝을 생각해보면 그 멤버들이 뭔가 이렇게 되게 그 단체복 같은 걸 입고 은색으로 다 맞춰있고 이런 거. 어떤 잭스키스 막 이런 거. 칼 분무를 하는 그것들이 이제 사실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깬 팀이 말하자면 21이었고 그 양갱, 양승호 스타일리스트가 굉장히 엄청난 지대한 공헌을 했고, 사실 둘이 했지만 YG에서 그거 좀 주도했죠. 맞죠. 약간 명품으로도 네, 그러니까 피고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스트릿웨어가 믹스 매치된 그 뭔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센 옷들이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SM 쪽에선 제가 봤을 때 좀 시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SM의 그러니까 YG의 실험은 어쨌든 YG 자체가 레이블 자체가 힙합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좀 달랐단 말이죠. 다른 그렇습니다. 뭐 JYP나 SM이나 다른 힙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대신
그 비주얼적인 결과물을 뽑아내는 다른 팀들은 다 그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좀 커리어가 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랑 작업을 그래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미니진 디렉터님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그 회사 내 직책은 이사가 아니라 과장님이었고 그분의 그 오피셜한 직책은 제가 알기로 아트 디렉터. 아트 디렉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장님이 아트 디렉터. 그러니까 앨범의 비주얼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권한이 좀 그러니까 그냥 보통 아트 디렉터라고 하면 앨범 커버 디자이너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 미니진 디렉터님은 자기 팀 안에서 그것들을 총괄하면서 이제 뭐 제가 그 들어갔던 시점에는 들어갔다기보단 같이 일을 했던 시점에는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을 포토그래퍼로 고르고 누구랑 뮤직비디오를 찍고 얘네들의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고 같은 것들에 이제 기본적으로 각 그 디렉터, 감독, 스타일리스트의 권한이 있지만 그거를 조율하고 총괄해서 오케이를 내리는 게 그분의 역할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냥 다른 회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그때도 말하자면 저랑 FX 같이 할 때 처음 커머셜 음악 일을 정말 그런 거대한 커머셜 음악 일을 했던 게 하시시 박 실장님이요. 네. 그리고 저기 저 부인이죠. 태규 배우님.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진짜 아직 과소평가된 사진가였고 그 큰 잡지들 보그나 이런 데서 또 조차 작업을 못했던 안 했다기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에디터들이 그런 것들을 따라오는 것보다 더 주류를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게 레스 김태균 시장님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번 달 보고에 제가 나왔던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네네, 보내주셔가지고 와, 그 와중에 자기 얘기를 껴놓네. 네. 글은 누가 써준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그때도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태균이 형이 막 2007년 막 이럴 때였어요. 2008년 이럴 때 샤이니의 미니 앨범 어떤 거에 커버를 찍었어요. 그게 아직 사람들이 막 오가지 않던 물레동에 있던 레스 스튜디오였거든요. 월세 40만 원짜리. 네. 정말 험불했어요. 그러니까 공사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스튜디오 그때 다 강남에 있지 무슨 물레동까지 누가 그쵸, 누가 물레동 와. 네. 그때 뭐 연남동도 없었는데 뭐 그때는 물레동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공장지대 진짜. 근데 거기서 태균이 형이 샤이니를 찍어서 그게 꽤 센세이션했거든요. 그때 스타일링을 하상백 실장님이었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무슨 그때 스마트폰도 없었지 핸드폰으로 무학여고 가는 길에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저는 엄청 기뻤거든요. 제일처럼 아 이제 드디어 태균이 형이 지금 패션 쪽에서는 아직 마이너한 일밖에 안 하지만 이런 메이저 아이돌 메이저 꼭대기에서 이런 소스들을 가지고 오버그라운드를 끌어올려주는 게 아 이거는 확실히 디렉터의 능력이다. 그게 미니진이었구나. 그게 미니진 신인이건 뭐 아직 뭐 이렇게 커리어가 이렇게 탄탄하지 않건 써보는군요. 아니에요. 미니진만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부터 그래왔다 미니진. 그분의 어떤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씬이나 모든 아트 씬을 다 보고 있네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서 그냥 그 밸류랑 상관없이 그냥 잘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선정하는 뭐 거군요. 지금의 그분을 제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뭐 더 많이 볼 거고 더 많은 팀이 더 그걸 볼 거고 사실 지금은 그 위아래가 섞여 있는 종류의 어떤 문화적인 힘이 옛날부터 되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이너한 팀이 진짜 메이저한 누군가랑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쵸. 그것들이 무슨 계급처럼 나눠져 있지 않고 옛날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평평해졌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내가 지금 그 말을 좀 듣고 요즘에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이승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아주 거의 바닥에 가까운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내오면서 이 마이너의 보석을 찾아내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오는데요? 네. 얘가 만약에 이제 어떤 메이저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엄청 하잖아요. 아니 더 많이 한다 그러면 거의 그 급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갑자기 들더라고요. 승준 씨는 이제 메이저한 일밖에 솔직히 안 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카데오 헤어져. 넉살도 메이저라고 봐야 되고 제가 봤을 넉살은 때. 메이저죠. 네, 까데오도 이미 얘도 이제 한물 간 건가? 이제 아니, 젖어든 아니, 건가? 엄청 아니에요. 갔어, 엄청 갔어. 그게 아니라 그 승준 그럴 수 씨는 있다. 이제 꼭 피기도 전에 한물 아니메 모자 같은 거를 쓰고 다니지만 그게 약간 제가 봤을 때 변장이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가오고 쉽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천재구나. 네, 그 약수동 그 집도 그냥 그 대회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집에 땅굴로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궁궐에 숨어 있고. 윤석열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용산에 그 내가 잘못했다 야. 너를 내가 너무 띄엄띄엄 알았네. 미니진 얘기 더 해줘요. 제 얘기하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게 그분의 엄청난 능력이라고 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와 지금의 좀 다른 점을 보면 저는 그 K-팝 자체가 어쨌든 간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비자들은 확실히 제가 장담하건대 2010년의 K-팝 소비자들보다 선택지가 훨씬 넓어요. 네. 왜냐면 아이유도 있고 뉴진스도 있고 뭐 장기하도 있고 뭐 BTS도 있고 사실 그 외에 수많은 래퍼들도 있고 뭐가 엄청 많잖아요. 많죠, 진짜. 많죠. 네. 그들이 K-팝에 꼭 속하지는 않겠지만 음악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그 과거에 이제 어떤 아이돌만 기준으로 놓고 그 데뷔할 때 느낌들을 보면 그 데뷔하는 느낌, 데뷔할 때 가지고 있는 시청각적인 모든 느낌들이 사실 그 그룹을 정의한다고 보거든요. 초기에 얼마나 고민해가지고 그걸 낸 거잖아요. 어쨌거나 뮤비, 커버, 음악, 멤버들 뭐 사소한 무슨 소셜미디어 뭐 이런 것까지. 그런데 저는 그 뉴진스의 이번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케이팝이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소피스티케이티드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굿즈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막 이런 동그란 가방 같은 빨간 가방에 그 CDP 가방.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위에 쓴 폰트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 우리 저기 웃음꽃에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고, 그죠? 맞아요. 네. 그런데 다 승준이가 했던 거라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점은 옛날에는 그런 컨셉을 하나 잡잖아요. 네. 그러면 그 컨셉이 하나의 유니버스처럼 돼가지고 맞으면 딱 그것만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NE1 소녀시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강력한 이미지. 근데 요즘엔 소비자들이 또 그게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더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대형의 큰 이미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멤버들의 개성, 그 노래의 개성, 뮤비의 개성, 사진의 개성 같은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릴리즈한 그 사진들을 보면 그 멤버들이 조금씩 스타일링 방법이나 아니면 사진의 톤 같은 것들이 미묘하게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 미묘함이 저는 그 미니진이라는 디렉터가 할 수 있는 어떤 승부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야, 센 걸로 가. 막 그냥 뭐 공주 옷을 입히던가 하나로 기억하는 무언가를 딱 만들어 이건데 그 미묘함이 사실 이 업계의 질을 끌어올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맞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게 대중한테 다이렉트로 먹힌다. 심지어 그러니까 그게 전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제가 FX 할 때 미니진 디렉터님이 엄청 고생하시고 뭐 우리 멤버들 다 고생했지만 여러 가지 매니저분들 포함해서 그치만 제가 그 몇 개월 활동 기간 하면서 아쉬웠던 게 1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악 프로 1등이 저희같이 외부인들한테는 별게 아니어도 아티스트들한테는 엄청 큰 일인 거예요. 그쵸. 네. 최고의 동기부여. 네, 최고의 동기부여 진짜. 왜냐면 거기 출연한다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막 그냥 뭐 광고 이런 거 찍는 거 보면 세 발에 피지 그냥. 근데 그치만 그게 굉장히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고 사실 커리어로 남는 건데 뉴진스는 뭔가들을 다 그것들을 다 부수고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데뷔 첫 방에 뮤비, 그러니까 그 음악방송 1위하고 맞아요. 그리고 뭐 그들의 패션이 어쨌든 간 지금 화자가 마치 최근에 블랙핑크처럼 화자가 되니까 뭐 첫 행사 같은 게 막 샤넬이었어. 샤넬 뷰티 가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 말하자면 완성형에 가까운 디렉터가 사실 소스들은 그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결국에는 어린애들이잖아요.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음. 그때 어린 친구들, 지금 어린 친구들. 그치만 그거를 어떻게 가공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들의 매력을 진정성 있어 보이게 있게 좀 포출하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적어도 그분의 팀이나 하이브의 그 산하 레이블이 하는 방식도 어두워. 네, 거의 뭐 지금 뭐 제가 봤을 땐 탑티어라고 보는데요. 솔직히 탑티어죠. 하이브의 BTS 팀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지 않나요? 훨씬 세련되죠. 음. 아니 그 패션적으로도 되게 재밌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블랙핑크 그 스타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이 비디오에서는 막 헤인서로 대표되는 그 스트릿 아니 뭐지 그 테크웨어 무드 디자이너 브랜드 이런 것들로 막 입고 있고 어디서는 완전히 올드스쿨 힙합을 그죠. 2020년 버전으로 한 네. 느낌으로 하고 막 그거 보면서 진짜 와 다 헤쳐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데 얼마 전에 림킴이라는 알죠? 친구 있었잖아요. 알죠. 갑자기 막 좀 확 바뀌면서 어. 언더 씬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맞아.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하이브를 받았죠. 그랬을 때 이런 어프로치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굉장히 진짜 완성형으로 만들었던 게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림킴은 페미니즘을 완전 전면에 내세우고 동양적인 거 막 오리엔탈리즘 이렇게 가니까 사실 대중적으로까지 가기 좀 어려웠지만 그거는 너무 이제 시도 뭐 어떤 실험적이었다고 그쵸, 본다면 실험적. 그런 경향을 좀 더 커머셜하게 완전 커머셜 잘 만졌다 뭐 이런 느낌이죠. 제주의 아재들이 음. 겁나 좋아해요. 림킴 아니요. 뉴진스 뉴진스 맞아요. 저도 뉴진스를 처음 한 게 저 친한 형 중에서 61년생 그 형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아니 알게 진짜로 됐을 정도로. SES 냄새가 난다니까요. 맞아. 그게 포인트네. 맞죠. 약간 그 리트로한 면이 SES의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재들 정말 우리 그러니까 제 연령 위로의 팬들이 33 많잖아요. 맞죠. 그 팬들을 자기가 그냥 할미들이 아낀다 이렇게 할배라고 불러요. 자기를 아예 그래요? 팬의.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문화고 완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도 때부터는 아니고 이제 삼촌 할배. 할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때는 사실 우리 때부터는 우리 위 때는 다 그 걸그룹이 걸그룹 우리가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알긴 알잖아요. 진짜 이제는 그런 걸그룹이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제 딸보다도 어리더라고. 엄청 어려요. 중학생이 있잖아요. 중부터 고예요. 네. 성인이 없어요. 2000년생 이런 사람들이 없더라고 이제는. 2006년에 태어나고 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뉴진스를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또 패션에 대해서도 얘기한 거죠? 네. 일진을 또 얘기하죠. 이제 신예가 있으면 블랙핑크가 있죠. 한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은 블랙핑크죠. 패션 얘기 뭐 10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소녀시대 아닌가요? 소녀시대는 현역은 아니라고 좀 느껴지고 이번에도 사실 포에버 원이라는 곡을 낸 게 자기들의 추억을 자기들의 코어 팬들과 공유하겠다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일단은 지금 소시는 각자 레이블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그런 드립도 쳐요. 막 광야에서 난 뭐야? 막 이런 드립 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이게 다시 만난 세계의 그 인트로 부분이 빙빙빙 섞여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짜릿하더라고요. 저는. 코어 팬이셨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소시의 최정점은 그러니까 음악이나 인기적인 정점은 아닐 것 같은데 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 때 그들의 패션이 그냥 심플했어요. 흰 티 청바지였거든요. 맞죠. 그리고 그 포스터를 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지금 어디 가로수길 그 가로수길 그 신사역 있는 쪽에 버스 정류장 뭐 있고 약간 그런데 그 지 포스터가 쫙 붙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외국 서적 판매하는 서점이 있어요. 이래? 네. 이래 말고 딴 데 하나 더 있는데 매거진 월드라고.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아마 내려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한 손에는 이제 외국 잡지를 들고 지 포스터를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저거 떼갈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저건 약간 좀 레전더리한 포스터다. 이런 지하고 나는 소원을 말해봐. 거기까지죠. 네. 소원을 말해봐가 저는 좀 더 기억에 남는데 그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블랙핑크가 이번에 이제 사실 블랙핑크가 엄청 하이브에 오른 다음에 처음 앨범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앨범이 나왔어요? 핑크 베놈이라는 선공개 싱글이 어제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남산타워 핑크색으로 한번 물들이고 그 이후에 버버리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바뀌면서 했던 것처럼
그 랜드마크들에 다 지금 핑크베놈 해가지고 핑크색으로 물들이고 있어요. 그런 마케팅 하면서 뮤직비디오에서 입은 옷들도 원래는 당연히 이제 명품 바를 텐데 또 이제 확실히 똑똑한 게 우리가 한국 대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우선 그녀들 4명이 다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 각각의 앰버서더거든요. 샤넬, 생로랑. 디올, 생로랑, 팬디일 거예요. 티파니. 셀린인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티파니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국 브랜드들을 섞었어요. 그래서 제니는 준지를 입었고, 그리고 자기가 리프레젠트하는 브랜드들도 물론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들을 섞었다. 네, 그리고 그 지수는 미스 소희라고 우리 얘기했던 그런 드레스 이렇게 만드는. 드레스 드레스, 만드는 네. 얘가 20대 초반이라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로제는 스쿠트 어페럴이라고 그 로제가 아마 YSL 저걸 거예요. 맞아요. 이 스쿠시라는 브랜드가 뭐냐면은 그 멜롯이라는 한국 여자애가 미국에 사는 애인데 걔가 만든 건데 걔도 팔로워 100만이 넘어요. 걔는 뭐 그 타이다이 같은 포스트 건가? 말론 전 여친으로 유명한데 뭐 이상한 막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도 팔로워 승준이가 엄청 엄청 좋아하겠네요. 근데 이제 약간 여기는 그 빌리 아일리시 초반에 많이 입어가지고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요 브랜드 입고 그리고 리사는 심지어 저는 아예 몰라요. 604 서비스라고 아예 처음 본 브랜드인 거예요. 승준이가 처음 봤다 그러면 이건 거의 태동진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이 브랜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뭐 제니 친구랑 제니가 같이 비밀로 만들었다는 막 이런 얘기가 있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볼레로 그리고 카를레 라카이브 저희가 그 새로운 이제 파프 동생들 나온다고 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도 입고 하면서 또 한국 패션을 샤라웃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아주 칭찬합니다. 영리한. 아주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명품 브랜드만 입는 것보다 한국 브랜드를 같이 입어서 샤라웃 하는 게 자기들의 영향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를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종류의 믹스앤 매치가 사람들이 쿨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할까요? 필로. 아니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예전에 이제 저 서구 씨가 일할 때쯤만 해도 벌써 과장 정도 되는 친구가 아트 디렉팅을 하듯이 이런 데서는 그냥 그 타겟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일부러 더 크게 쓰는 그런 부분이 그건 있지 무조건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스타일링 그러니까 그 엔터 쪽의 스타일리스트를 잠깐 했을 때 원래 이제 그때 이제 저보다 윗세대 아이돌 그룹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을 뭐 광고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만나기도 했어요. 그분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그때 막 소녀시대 하시던 아주 유명하신 실장님이 막 저를 좀 예뻐하셔가지고 막 제가 막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얘기해 주시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말하자면 저랑 성호형 정도의 제너레이션 갭이 차이가 있었죠. 있죠. 네. 말하자면 진짜 아주 거의 뭐 동년배 아닌가요? 이렇게 진짜 밑바닥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와서 그 말하자면 이 씬에서의 그 에스컬레이터를 그대로 밟으신 분들 누구 워시로 시작해서 네. 뭐 도제식, 누구 하고 뭐 하고 해서 포토그래퍼들의 과거 그치. 방식처럼 그런데 그때 승호나 저나 뭐 사실 나중에 자기도 발굴된 거죠. 발탁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네. 근데 서구 형이나 그 승우님은 그냥 낙하산이에요. 그들이 보면.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승호는 어쨌든 꾸준히 꽤 잘했고 지금도 뭐 자기 거 잘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가 안 맞았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고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저보다 몇 살 어린 막 도제식으로 잠깐 하다가 이제 자기 거 하는 친구들 막 예를 들어 김영준 스타일리스트나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왜 되냐면 그 명품 그러니까 패션을 원래 좋아했고 스타일리스트들이 그들이 실제로 빈티지와 무언가들을 입고 다니는 걸 즐겼고 또 디자이너들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들을 과거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들은 사실 옷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가까워서 그렇죠. 특히 또 하이엔드 패션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쵸, 그룹들을 그쵸. 하는 사람들은 제작, 그렇죠. 이쪽은 뭐 명품, 협찬 뭐 이런 식으로 정윤기 나뉘어가지고, 대표님을 그쪽을 위시한 배우들의 또 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잘 알고 있고 또 컨템퍼러리 패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금 정보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쵸. 저는
그 김영진 스타일리스트가 최근에 자기 인스타그램에 그 이제 프라다 쇼에 초대받아가지고 그 미우치아랑 라프가 인사하는 그 씬을 이제 찍은 걸 올렸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랑 4살 차이거든요. 87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와 이제 이 제너레이션이 이 씬에서 제일 감도가 높은 친구들이구나. 이제 그 밑에 수많은 어린애들이 있는 거고. 다니엘 리도 저희 또래거든요. 다니엘 리가 누구죠? 그 뭐냐 그 보테가 베네타 쫓겨난 사람. 아 그쵸 그쵸. 예. 다 80 이제 뭐 90들의 크리에이티브 덕덕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근데 어쨌든 재밌어요. 저는 그런 쇼잉해야 되는 직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소모적 에너지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와. 그러면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좀 그런 게 그렇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뭐 아니면 디자이너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점점 더 어린 나이에 뭔가가 막 빨리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나이가 조금 지나면 막 금세 불안해지고 막 너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요게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사실은 그 칼라 커필트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또 있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쌓이면 쌓이면서 더 강점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건 젊을 때 자기가 새로 시작하는 장르를 만드는 느낌으로 감각을 가지고 가다가 그게 이제 주주가 되면서 점점 계속 올라가서 더 큰 돈을 버는 것까지 가는 게 이제 제일 복받은 케이스인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모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느끼기에는 제 또래들의 이제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한 샘을 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지기 어떤 시작한 느낌인지 거예요. 알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하게 된 겁니다. 그 저는 그 실제로 그 이제 뭐 음악이든 패션이든 어떤 겹쳐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음악 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패션만 놓고 보면은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지금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들도 사석에서 만나보면 뭐 비디오를 찍든 영상 뭐 사진을 찍든 뭐를 하든 뭐 스타일링을 하든 뭐 디자인을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 그 안에서 뭔가 더 젊은 사람들이 계속 치고 나오는 그런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 것들을 항상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스투시나 그런 수프림 같은 브랜드를 조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파운더들은 이제 성호 형보다 나이가 많을걸요? 제임스 지보가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죠. 저희 아버지 거래요. 90년대 20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90년대 저는 네. 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러니까 수프림이라는 브랜드는 90년대에도 10대 스트리트 스케이트보드였고 2022년에도 똑같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스투시도 언젠가 삐딱했을 때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느낌이고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것들은 결국 그들이 어떤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제임스 제비아 나이를 확인했어요. 내가 애기야.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맞아요. 그럼 원 포인트를 얘기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그건 이제 사실 겁나 세계적인 성공 사례에 대한 얘기니까 안 와닿고 별로 뭐 그렇다 모두가 다 수프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느낌에서 제 완전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저도 그것 때문에 한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제너레이션이 올라온다를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이제는 그들이 너무 메이저가 돼서 좀 그렇지만 혁오 같은 뮤지션들이 치고 올라올 때 뭐 걸려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뭔가 좀 영군 줄 알았어요. 저도 막 이래가지고 되게 완전 이건 좀 되게 새롭고 완전 나랑 좀 다른 제너레이션 같다. 사실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뭔가 그때는
위험이 있었군요. 인스타 보고 이런 거 할 때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어요. 막, 음. 뭔가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별게 아니라보다 마음이 편해졌냐면 예를 들어 그 불안의 기준은 그들이 내놓은 새로운 아웃풋을 내가 따라할 수 있냐 없냐더라고요. 근데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하는 거는 내가 내 방식대로 디벨롭먼트 시켜서 벌레가 왜 계속 쫓아다니네. 잡았다. 아무튼 잡았다 진짜. 날파리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좀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것들을 내가 하고, 그리고 그 지금 막 뭔가들을 반짝반짝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 반짝반짝하고 있는 걸 하면 된다. 그렇죠. 그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해도 그쵸. 하고 그러면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있나? 라고 봤을 때 그들한테 없고 나한테 있는 건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쌓아온 시간. 경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이 라프 시몬스의 현재 아카이브라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라프의 옛날 옷들을 막 보기 시작했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졸업했죠, 졸업 거의. 돌을 닦았죠. 처음 그들이 그 씬에 등장할 때 20대로서 그것들을 받아들였어. 막 겪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의 관심사가 이동하면서 패션했던 20대가 아니게 되면서의 어떤 것들이 실제로 나의 일로 이어지고 예를 들어 제가 텍스그라운드에 같이 하기로 했던 이유도 사실 저는 환경이라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내 일로 연결해야 될지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같은 고민을 21살짜리 친구가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은 내가 말하려는 게 딱 그 예. 얘기였어요. 예. 마음이 그냥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더 말할게요. 이제 그만해야지.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어린 친구들이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살짝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을 때 선생님들 형들이랑 그리고 조금 밑에 있는 몇 살 어린 동생들이랑 그러면 항상 듣는 얘기가 형들은 그 위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야 씨발 소통을 안 해. 소통을 우린 저 사람들한테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 얘기를 어쩌다가 이제 가끔 들어보면 야 요새 애들은 연락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 거긴 단절이에요. 이쪽 제너레이션은. 그런데 이제 막 뭘 하고 어디 막 무슨 현장에서 만나보면 애들이 막 되게 새침하고 말도 안 하고 뚱하게 있고 요새 애들은 싸가지가 없나. 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그 정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기회가 트여서 실제로 되게 작업이 좋다고 생각했던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애들이 처음에 조금 샤이했던 것 뿐이지 맞아요. 엄청나게 나이스하고 인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얘기해보면 엄청 재밌고 저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이를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랑 끊임없이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저도 예를 들어 가끔씩 그런 조언 같은 거 받으면 저는 뭐 안 재고 다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막 얘가 나를 어떻게 넘어설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겪었던 것 중에 빡센 거 하면 안 되는 거 뭐 그런 나만의 팁 같은 것까지 저는 가능하면 다 말해줘요. 네. 그게 조금이라도 나이 더 먹은 사람이 할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물 정도 갔다 하는 사람들 인스타그램 보면요, 그들하고만 매일 돌아다녀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 제 또래. 저만 해도 자기들하고 하고 무슨 뭐 방문수하고 뭐 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별로 중요해요. 어려운 게 아닌데 맞아요. 그거를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가서 옷만 사줘도 고맙다고. 그런데 그냥 같이 그냥 밥이라도 한번 사주면서 들어보고 그러면은 그래도 나만 뭘 얻는 거라서 미안한 게 아니라 그들도 나한테 말한 것처럼 얻을 게 있거든요. 그럼요. 아무래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좀
그게 꼰대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다. 이게 또 어려운가 봐요. 안타까운, 그게 어려운가 봐요. 나니까 하나 봐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또 하나 또 거론하려고 그랬던 데가 누구였죠? 이 두 개 하려고 아, 했어요.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음. 소녀시대는 안 하기로 했나? 소녀시대는 잠깐 벌써 했어요. 한 시간 했을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돌 이쪽이 사실은 왜 우리가 갑자기 아이돌 얘기하는 게 뭐 주책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뭔가를 이끌어가는 결국은 그 씬이지 않겠습니까? 엔터테인먼트의 프론티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렇죠. 거기에서 모든 트렌드가 사실은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모든 네. 대중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사실 그 모든 소위 언더그라운드나 마이너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려주는 것 역할도 그렇죠. 무지막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남성도 여성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다. 이게 맞아요. 걸그룹인지 보이그룹인지 뭐 이런 거가 경향성에 있어서는 거의 차별이 없고 다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오빠 팬으로서 얘기한 거는 딱히 아니죠. 음.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이번 주가 아니고 한 석 달 후 정도에 들으시겠지만 과거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봅니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또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 요거 아주 지금 나가야 되는데. 저 핫하네 이거 핫한데 지금 뉴진스